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한평 등 이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동선이 많아서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담양 사무소에서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행비서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어제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의원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와 담양, 한평 지역을 돌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방문한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의 수행비서와 지역사무소 직원을 포함해 모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도 이와 관련된 확진자가 광주와 담양에서 4명 추가됐습니다. 특히 일부 확진자는 4.7 재보궐선거 하루 전 전남 지역의 다른 당원 등 30여 명과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현장에 다녀와 추가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4월 7일 날 또 모임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모임도 하시고 식사로 하셨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담양읍 종합체육관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확산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특히 2달 보름 만에 확진자가 나온 담양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시거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삼가해 주시고 방역당국은 담양 집단 감염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정황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과 진도 팽목항 등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 연결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사고 해역으로 출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해역에서 현상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이곳에서 해경 경비함 타고 조금 전에 사고 해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고 해역은 목포에서 110km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3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사고 해역에 도착해 7년 전 사고 당시 세월호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잠긴 시각인 10시 30분에 맞춰 묵념을 하고 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남 곳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7주기 행사가 열립니다. 목포 신항에서는 오전에 광주 전남 시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이 개최됩니다. 희생자들이 처음으로 수습됐던 진도 팽목항에서도 세월호 참사 추모식과 함께 추모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목포에서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세월호 기억하기 캠페인 등이 열리는 등 오늘 광주 전남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과 12월 자국의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서 2차례나 미뤄졌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일본 어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방사능 피폭자로 만드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 후에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량이 72%를 넘고 특히 유전자 변형과 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3중 수소는 제거할 수도 없다며 오염수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나주 SRF 발전소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 개시 신고를 잇따라 반려하며 발전소 가동을 막고 있던 나주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반 만에 발전소 가동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를 고체 연료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나주 SRF 발전소. 2,700억 원을 투입해 세웠지만 공사가 끝난 지 3년 반이 넘도록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가 완강한 상황에서
나주시가 사업 개시 신고를 3차례에 걸쳐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1년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나주시의 신고 수리 거부는 잘못됐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의 거부 이유는 폐기물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기존 계획과 실제 시설이 달라졌다는 건데 법원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염물질 배출 분석 결과 등을 보면 환경 피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이제 남았는데 이번에 정리가 됐잖아요. 예. 발전소 가동 여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할 단계만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16,000여 명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나주 SRF 가동에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은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환경 정의와 시대 정의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이고요. 나주시도 주민들과 소송 결과를 공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어서 소송전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양시가 동광양의 관문으로 불리는 이른바 중동지구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구역은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사업자가 바뀌고 얼마 되지 않아 제한을 완화하면서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광양의 입구로 불리는 중동지구입니다. 지난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이곳에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한 건설업체의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결정 제안서에 광양시가 조건부 수용을 통보한 겁니다. 제안서에는 전체 부지의 4분의 1가량인 3,300여 제곱미터에 최대 49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이곳은 준주거용지로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전통시장 보호 조례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업체는 대형마트 대신 주상복합을 추진했지만 광양시가 해당 부지를 20층 이하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이마저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한 획지 분할 신청마저 거부되자 업체는 땅을 산 지 9년여 만에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결국은 승인권자인 시에서 안 해주면 광양시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대화를 계속 검토했었는데요. 수익성 확보가 안 돼서 용지 매각을 제가 했었죠. 그런데 땅 주인이 바뀐 지 불과 1년여 만에 광양시가 이 땅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사업자 통보까지 마쳤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광양시는 아직 절차가 남았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결정 고시가 돼야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개발 사업자 교체와 맞물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광양시의 오락가락 행정. 새로운 사업체의 정현복 광양시장의 인척이 임원으로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이 측근 특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광양시가 주민센터를 짓겠다며 광양 칠성리에 정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의 땅을 사들인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광양시가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여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대 편백 조림지인 장성군 충령산 편백숲이 국내 최초로 덴마크 환경교육재단이 부여하는 숲 배움터 국제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충령산 편백숲은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산림청도 이러한 치유 효과를 인정해 지난 2010년 편백나무 군락을 치유의 숲으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1년 대학 박물관 진흥 지원 사업에 조선대학교 박물관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대박물관은 빛고을 기억을 걷다를 주제로 빛고을 광주의 과거와 오늘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무료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광군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실시됐습니다. 영광군은 4월 중 모내기를 할 경우 추석 전 출하를 통해 햅쌀 시장을 공략하고 농작업의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벼병해충 공동 방제와 영농 자재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각 읍면 사무소에 무인 무화식 방역기를 설치했습니다. 무인 무화식 방역기는 바이러스 방제에 가장 효율적인 7마이크론의 초미립자로 살균제를 분사해 입자가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공기를 따라 순환해 모든 공간 방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반성과 성찰, 쇄신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적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민생과 공생, 상생 등 3생의 노력으로 민주당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전달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대학들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어제 조선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지현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지난 2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대 의약학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됐다며 올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선발 요건과 비율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철영 광주시 교육청 진학장학관은 시행령 개정 때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60%로 확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북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고층 아파트 건립 위주의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북동 재개발은 대부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건설사와 투기 세력의 이익만 가져다 준다며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광주 전남 수출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가 증가한 46억 5,500만 달러, 수입은 25.3%가 늘어난 31억 7,500만 달러로 무역 흑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인 14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화공품과 철강,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폭이 컸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다소 어둡습니다. 광주 전남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낮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황사도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겠습니다. 그제부터 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서 어제보다 5도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광주가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18도, 순천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해남 18도, 완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내일은 전해상의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오늘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